자, 이번 시간에는 정리풀이 활용의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넓이를 구하는 게 3개가 나오죠. 넓이라는 키워드가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속도와 거리가 속도와 거리에서는 키워드가 3가지 문제를 항상 물어요. 위치를 묻고, 그 다음에 위치 변화량을 묻고, 그 다음 마지막에 실제 움직인 거리를 물어요. 3가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에 대한 키워드에 따른 풀이가 3가지 따로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다루는 건 전부 다 수직선 위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미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수직선 위. 즉, 직선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은 공을 던져요. 이렇게. 알겠죠? 상하 운동이랑 좌우 운동. 요거만 하는 거고, 나중에 벡터 할 때는 이제 X축, Y축 해가지고 축의 이동이 나오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좌우 운동, 상하 운동, 그 다음에 X축, Y축에서의 운동. 3가지 운동에 대한 속도, 가속도, 속도, 거리. 이 3가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시고 문제를 읽을 때는, 어떤 문제구나를 잘 파악하시면 되고, 여기서의 문제는 수직선 위에서의 뭘 주로 구하는 거냐면, 거리를 구하는 건데, 거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위치의 변화랑 거리 나오는 거죠. 위치랑 거리 차이는 아시죠? 스칼라, 벡터 차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참 문제를 읽으시면 되고, 첫 번째, 곡선과 좌표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데요. 당연히 좌표축을 X축, Y축 2개를 말하는 거죠. 2가지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곡선과 좌표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기본적인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자,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함수 하나를 그릴게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하나 그릴게요. y는 x라는 함수를 딱 그려놓고 나서 우리 0부터 1까지 이 넓이를 이제 구하려고 그래요. 이 넓이. 자, 이 넓이를 구할 때는 당연히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1 곱하기 1 해가지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를 가지고 적분으로 표현하게 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x dx가 되는 것이고, 얘는 보다시피 2분의 1 적분해가지고 한 1 0 집어넣으면 2분의 1 되는 건 아시겠죠? 맞죠? 그래서 x축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윗부분에서는 정적분 자체가 넓이랑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적부가 넓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X축 아랫부분, 이 부분에서의 넓이는 이렇게 이 넓이 S는 2분의 1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적분과 독이 똑같은가 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것 아시죠? 계산하면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0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걸 빼는 거기 때문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 반드시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정리할게요. 따라서 저번에 했던 건데요. X축 위에서의 넓이와 적분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넓이와 적분은 같아요. X축 위에서는. 자, 반대로 X축 아래에서는 넓이에다가 잠깐만. 넓이를 구하려면 얘는 적분한 이후에 반드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거죠. 이 차이. 그래서 X축 위냐 아래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X축. 자, X축 사이의 넓이라고 나오나요? X축 사이의 넓이라고 합시다. 도형과 X축. 자, 도형과 X축이라고 나올게요. 자, 쉽게 말을 해서 이런 식의 식이 나왔다고 치면 이 넓이는 이게 돼버리니까 당연히 S랑
뭐가 같아? 적분값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죠? 가장 기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요렇게 나왔다고 하실까요? 요런 함수가 이 함수를 똑같이 a부터 b까지 하면 얘를 y는 gx라고 할게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뺀다는 얘기 했었죠. 요렇게. 그래서 두 가지 식이 나오는데 얘를 가지고 합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잘 보십시다. 함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함수는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라고 쳐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그러면 전체 넓이는 당연히 이 함수는 Y는 fx가 되겠죠. 자, 그럼 S를 구한다면 S는 S1, 이게 S1이에요. S1 플러스 S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S1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가 맞단 말입니다. x위니까. 됐죠? 그런데 B에서 C까지는 fx dx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에 반드시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넓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C까지 절대값 fx dx라는 기호를 쓰는 겁니다. 얘는 그냥 기호일 뿐이에요. 결국은 뭐냐? 얘는 A부터 C까지의 면적이 합이란 것에 대한 수학적인 기호예요. 절대값이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이 부분을 플러스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결국 얘는 뭐냐면 얘를요 요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러면 얘가 적분만 하면 그냥 넓이가 돼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절대값을 붙이는 이유는 얘는 적분을 구하라는 것 의미가 아니라 넓이를 구하는 것의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만든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표현은 S는 절대값을 쓴다는 게 특징입니다. 됐죠? 이것이 곡선과 좌표적 사이 넓이에 대한 표현이고 계산은 어떻게 한다? 계산은 위에는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 해가지고 면적을 구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죠? 자, 당연히 Y축도 마찬가지입니다. Y축. 자, 세 번째.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 이번에는 기준이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 값을 A라고 그러고 이 값을 B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 넓이를 구하려는 거야. 당연히 A는 X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X는 GY꼴로 이렇게 나와겠죠. 왜냐하면 현재 이 변수가 Y가 돼야지만 결국 이 A, B가 Y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S를 구한다고 치잖아요. S는 당연히 A부터 B까지인데 이 A, B가 Y예요. Y, X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X는 Y꼴. 요 식에 대해가지고 식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Y에 대한 적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자, 아시겠지만은 요는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왼쪽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내가 똑같이 A부터 B까지라고 쳤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 얘는 뭐가 되죠? 당연히 마이너스를 붙여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왼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했듯이 진짜 S를 구한다고 쳤을 때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GY에 대한 절대값을 붙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 다만 DY라는 표현을 쓴다. Y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X축일 때는 위의 식, Y축일 때는
나라는 게 특징이에요. 딴 건 없죠? 다만 틀어놓은 것 뿐이고, 다만 얘의 변수는 y가 되는 거고, x축일 때는 변수가 x가 되는 것밖에 없죠. 자, 얘를 가지고 하나만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하나 더 정리해 줄게요. 자,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네 번째는요,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칠게요.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칠게요. 얘를 y는 fx라 그래요. 자, 그런데 뭘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합시다. 이 그림보다는 이게 낫겠다. 함수를 좀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이렇게 그릴게요. 약간 지수함수의 모양을 갖는다고 칠게요. 여기에 이제 a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b가 있는데, 구하라는 것은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러 나왔어요. 요렇게 이 넓이를 구하래요. 이 넓이를.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y는 fx가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은 이 값은 이게 fa가 되는 것 아시죠? 이게 fb가 되는 것 아시죠? 이렇게. 그럼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얘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죠. x equal f 인버스 y라고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잘 아시겠지만은 요 길을 만약에 내 k를 하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우리는 f의 인버스 k 기억나세요? 역함수에 대한 정의로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식 자체가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그리고 f 인버스 k의 이렇게 할까요? y를 합시다. y의 dy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원칙이죠. 즉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얘는 그냥 표기일 뿐이에요.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표기법.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표기법이에요. 표기법. 근데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한다? 실제 계산은 다시 한번 할게요. 얘는 그냥 표기일 뿐이고 실제 계산은 당연히 얘는 요 사각형에서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전체 사각형에서 요 부분을 빼면 되잖아요. 요 부분을 빼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실제 계산은 이러한 사각형에서 뺀다. S1과 S2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적분을 볼 때 굳이 공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로 문제를 푸시라고요. 얘는 그냥 표기법이라니까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나누잖아요. 따라서 얘는 실제 계산을 이렇게 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는, 이 넓이는 b 곱하기 fb인 거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가로의 길이 b, fb가 함수값, 세로의 길이. S1의 넓이는 당연히 a 곱하기 fa 되는 거 아시겠죠? a 곱하기 fa 되는 거 아시겠고, S2의 넓이는 아까 했지만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fx dx로 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쫄지 마시고 굳이 역함수를 구하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원래 함수 가지고 그냥 문제 풀면 된다. 의미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게 또 되다가 또 안 되다 그러네.